안녕하세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웰니스 유키입니다. 웰니스에 대한 제 고민을 공유합니다. 경제적 웰니스는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가 아니라 돈 때문에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웰니스의 7번째 이야기로 연금저축에 대해서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이 왜 만들어졌는지, 어떤 형태가 있는지, IRP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과세이연, 분리과세, 손익통산, 저율과세, 세액공제가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례로 정리하겠습니다. 세부 규정과 세율은 바뀔 수 있으니 영상에서 제시하는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본인 상황에 맞는 최신 기준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 제도 개괄. 연금저축 제도 전체 그림부터 잡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장기적으로 쌓도록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붙인 제도입니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은퇴 이후 생활을 충분히 지탱하기 어렵고, 퇴직연금이 있어도 경력 단절이나 이직, 소득의 변동 때문에 노후 자금이 균일하게 쌓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당장의 생활비, 주거비, 교육비 같은 현실적 우선순위에 돈을 쓰느랴 노후 준비를 뒤로 미루기 쉽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연금저축이라는 틀을 만들고, 이 틀을 따라 장기적으로 돈을 묶어 운용하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노후 준비를 유도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비교되는 계좌가 IRP입니다. 둘 다 사적연금에 해당하지만 성격과 제약이 다릅니다. IRP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인출 제한이 강하며 운용에서도 안전자산 비중 같은 제한이 걸립니다. 반면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자금을 쌓는 목적으로 운용의 선택권이 상대적으로 넓고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동성이 더 좋습니다.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받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기는 하지만 비교 대상인 미국 직접 투자보다는 이점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신탁, 보험, 펀드. 이제 연금저축의 형태를 정리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설기관과 상품 구조에 따라 보통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로 나뉩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권에서 취급하던 형태로 현재는 신규 가입이 중단되어 기존 가입자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판매하는 형태로 각각의 보험 상품에 따라 수익률, 수령금액, 수령기간 등의 특성이 달라서 서로 비교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그다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개설하고 가입자가 펀드나 ETF를 매수하여 직접 운용하는 형태로 선택지가 넓고 매매가 편한 특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리과세의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연금저축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신탁보험 펀드는 운용 방식과 비용 구조, 투자 선택권에서 차이가 납니다. 저의 목적은 제가 스스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므로 여기에 적합한 형태는 연금저축 펀드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의 종류 중에 연금저축보험은 비슷한 이름의 다른 상품과 혼동되기 쉽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계좌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세법상 연금저축 제도의 규칙을 따릅니다. 선택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불리한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연금보험은 보험 상품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연금 형태로 받게 설계할 수는 있지만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구조를 갖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고 수령할 때의 조건에 따른 비과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상품 모두 운용 수수료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납입. 연금저축에 돈이 들어오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직접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국가에서는 개인 스스로 연금을 키우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연금저축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 및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ISA 계좌로부터 이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ISA 계좌를 다룰 때 설명하고 여기서는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다른 계좌에서 이전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이 둘 이상이라면 연금저축 간에는 전액이체의 방식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 55세가 넘으면 IRP 계좌 및 퇴직 시 DBDC형 퇴직연금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에는 IRP와 합산해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한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추가 납입 중 일부는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이고 그중 연금저축은 6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연금저축 600만 원 덧이 IRP 300만 원 조합이 흔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종합소득 4,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금액 이하에서는 16.5%를 세액공제하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13.2%를 세액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6천만 원인 사람이 6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 79만 2천 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IRP 계좌에 300만 원 더 납입하였다면 39만 6천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를 받을지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며 전략에 따라서는 세액공제를 보류하고 있다가 상황이 바뀌면 5년까지 뒤늦게 수령하는 경정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재원. IRP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에서도 재원이 중요합니다. 어디서부터 기원한 돈인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원을 분류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연금저축에서의 재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으로 나뉩니다. 이 재원별로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의 과세 방식과 연금 외로 받을 때의 불이익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원래부터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국내 주식형 ETF더라도 연금저축에서 수익을 내면 운용수익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괜히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매매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에서 돈을 인출할 때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재원에 따라 분리해 두어야 추후 수령에 있어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후에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한 경우라면 퇴직재원이 연금저축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때 적용되는 사항은 IRP 계좌에서의 퇴직재원과 동일합니다. 실무에서 연금저축을 둘 이상 개설하는 가장 흔한 목적은 과세제외 금액과 과세대상 금액을 분리해 재원을 명확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제외 금액은 계좌 A에 넣어두고 과세대상 금액은 계좌 B에 넣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원이 섞이지 않아 추후 수령, 과세 판단이 쉬워집니다. 또한 과세대상 금액 계좌에서 연금을 먼저 수령하여 연금 수령한도나 세금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과세제외 금액용 연금저축에서 과세 없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실전 운용 전략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IRP와는 다르게 한 금융회사에서 여러 연금저축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IRP보다는 편의성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의 수령, 연금으로 수령? 이제 수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금저축은 결국 어떻게 받을 것인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큰 갈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금으로 받는 것, 다른 하나는 연금 외 수령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한 최소 기준은 연령이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기준을 충족한 뒤 매년 연금 수령한도 이내로 수령해야 하며 연금 수령한도는 공식으로 정해집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연금 수령한도 계산식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연금으로 받되 매년 너무 많이 빼서 사실상 일시금처럼 받지 말라는 취지의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 평가액과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연금 수령 한도가 계산되고 이 한도를 초과해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수령으로 보아 불리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저축은 IRP 계좌와는 다르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연금 수령 한도 초과 금액을 연금 외수령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어서 부담이 적습니다. 한편 연금 개시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에 상관없이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재원에 따라서 다르게 매겨집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과세제외 금액이 되며 인출할 때에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사적연금 수령 연간한도를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사적연금 수령 한도의 계산은 IRP의 퇴직재원 외 과세대상 금액과 연금저축의 과세대상 금액에서 받는 연금소득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이 금액이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령에 따라만 55세 이상만 70세 미만에서는 5.5%, 만 70세 이상만 80세 미만에서는 4.4%, 만 80세 이상에서는 3.3%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종신형으로 받는 상품은 만 55세 이상만 80세 미만에서는 4.4%, 만 80세 이상에서는 3.3%로 과세율이 달라집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로 보험 상품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적연금 수령 금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사적연금 수령액 전액에 대해서 종합과세 혹은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재원에 따른 인출 순서도 달라지는데 순서대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입니다. 인출 순서가 고정이기 때문에 연금저축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전략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두 계좌를 운용하게 되는데 A계좌를 과세제외 금액을 쌓는 계좌, B계좌를 과세대상 금액을 쌓는 계좌로 합니다. 다만 재원의 확정을 연금 개시 때에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계좌로 운용하다가 연금 개시 시기가 다가오면 두 번째 계좌를 개설하여 과세대상 금액만큼 되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A계좌에서는 연금을 수령하면 과세제외 금액을 먼저 수령하고 그 후 운용수익을 수령하게 되는데 과세제외 금액은 연금으로 받든 연금 외 수령을 하든 비과세이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게 아니면 수령하지 않고 일단 두는 게 낫습니다. B계좌에서는 재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두 재원이 모두 동일 세율 적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B계좌는 돈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면 딱 사적연금 수령 한도인 연간 1,500만 원에 맞춰서 수령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5.5%의 연금소득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꾸준히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연금으로 수령했으나 쓰지 않을 것이라면 A계좌로 납입하여 지속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수령, 연금의 수령. 연금저축과 IRP 계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돈을 꺼내는 제약이 적다는 점입니다. 연금저축에서는 과세 제외 금액을 인출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추가로 내는 세금도 없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기타 소득세 16.5%로 분리과세된다는 것만 감수하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부담, 개인회생, 파산,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피해 등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연금 외수령임에도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찾아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이전? 연금저축을 장기간 운용을 하다 보면 금융사를 바꾸고 싶은 순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IRP와는 다르게 실물 이전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모든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시켜야 하는데 상품에 따라서 매도 시 비용이 발생해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할 때에는 일부 금액만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액 이체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제 혜택은 이전되는 계좌가 승계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유지됩니다. 연금저축의 승계.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시 해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상속으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살펴보면 승계 당시의 가치를 기준으로 상속세가 발생하고 연금 저축을 수령하는 과정의 세금은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연금소득세, 연금의 수령은 기타 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활용. 이제 연금저축의 운용 방식으로 연금저축펀드의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저펀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종종 연금저축 계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 계좌와 유사한 특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IRP 계좌보다 효율은 더 좋고 제한점은 적습니다. 따라서 전략에 따라 운용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미국 직접 투자보다 세율이 적은 점을 이용하여 절세 계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를 잘만 운용한다면 노후 소득 구조의 2층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펀드나 ETF 등을 매매하는 직접 운용이 가능합니다. IRP에는 있던 안전자산 30% 유지 같은 제한 사항이 없어서 전체 금액을 원하는 종목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펀드라고 모든 상품이 매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는 IRP 계좌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 인버스 ETF 종목을 매매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레버리지 인버스 ETF 종목을 매매하여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ISA와의 차이점이 됩니다. 또한 미국 직접 투자는 불가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 계좌와는 다르게 한 금융회사에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설 가능한 계좌 수에 제한은 없지만 현실적으로 두 개의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두 개의 계좌를 운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수령하기 대략 5에서 10년 전부터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만 50세에 두 번째 계좌를 개설하길 권하는데 그 이유는 연금 수령을 위한 가입 기간 5년의 기준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연간 납입 한도를 최대치까지 활용하고 ISA 계좌까지 활용하면 목표 금액만큼 납입하는 것은 5년의 기간으로도 충분합니다. 연금저축펀드에만 집중하여 연금저축 제도에서의 세제 혜택을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제 혜택은 중요도의 순서로 과세이연, 불이익과세, 손익통산, 저율과세,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과세이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와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일반 계좌를 운용하면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 이슈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구조가 얽혀서 수익 실현 즉시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만약 미국 직접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 실현된 다음에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자금을 수령할 때까지 세금을 이연시키고 이러한 구조는 복리의 마법을 극대화합니다. 분리과세 또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일반 계좌에서 운용한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는 매매 차익이 배당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이고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편입되어 2천만 원을 초과할 시에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 인상 같은 계좌 밖에 변수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반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자금을 수령할 때에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과세나 건강보험료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손익통산은 특정 전략을 사용할 때에 그 효과가 크게 발휘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 ETF를 통해 투자하지만 하락장인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종목들 위주로 구성된 ETF를 보유하여 다시 상승할 때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락할 때에는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를 보유하다가 저점을 찍고 상승할 때에는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 아이온큐 등이 포함된 서학개미 ETF를 매수하여 더 큰 상승률로 수익을 보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때 손익통산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다면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에서의 손실과는 별개로 서학개미 ETF에서 발생한 수익 전부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손실과 수익의 차이만큼 과세되며 심지어 당장 과세되지 않고 이연됩니다. 저율과세는 비교 대상이 중요합니다. 미국 지수 추종 ETF에 대한 비교이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양도소득세 22%입니다. 이때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이 5.5% 이하이므로 세금이 크게 절약되며 연금 외수령을 하더라도 기타 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보다는 세금이 절약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위의 4가지 이점에 비해서는 작은 이득이지만 선택에 따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가장 가성비 있게 활용하는 방법은 연금저축에 납입할 금액을 연말까지 다른 계좌에서 운용하다가 연말에 연금저축에 납입하고 2월 연말정산 환급에서 세액공제 환급을 받는 것입니다. 한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양도소득세보다 유리하기 위해서 최소 수익률 20.89%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저는 나스닥 100 지수 투자를 기준으로 할 때 3년 이상은 인출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받기를 권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전략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데 상황이 바뀌어 뒤늦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5년 한도에서 경정 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중요도 순서로 서술했다면 실무에서 적용되는 순서로 다시 서술해보면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 운용 단계에서 과세이연과 손익통산, 수령 단계에서 분리과세와 저율과세의 혜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결론. 저는 IRP에 대한 생각과는 다르게 연금저축펀드는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혜택은 너무나 많은데 제한점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 최대한 많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구조를 만들었고 그 결과 이미 억대 금액을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금의 전부는 나스닥 100 추종 ETF를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제 자산운용 전략의 가장 중요한 축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SA 계좌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실전 운용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삶의 선택지를 지키기 위한 도구입니다. 웰니스 유키였습니다.